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 관련된 질문,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형태는 심플하죠.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의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짓궂은 면접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답변을 다 준비해 갖고 오니까 준비하지 않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분, 아니면 약간 좀 여러분들의 답변이 지루해 한다라거나 이럴 수 있어서 준비하신 자기소개 있으시죠? 그거 해주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을 다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준비해서 다시 해주십시오라는 약간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는 저런 질문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준비한 것에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준비도 점검이죠. 저게 가장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받는 거니까, 이 지원자가 여기 오려고 지원 동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서도 지식, 기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마지막에는 포부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걸 점검하실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제일 처음부터 만들려고 애쓰시는데, 자기소개는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답변할지를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실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사실 느낌이죠. 에너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만든다 한들 그 내용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인성 면접 때, 아니면은 역량 면접 때, 다른 형태로 한다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서의 자기소개를 똑같이 가져가도 됩니까? 똑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면접관이 똑같을 리는 전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면접관이 나는 역량 면접관이니까 인성 얘기하면 널 떨어뜨릴 거야. 나는 인성 면접관이니까 네가 역량 얘기하면 떨어뜨릴 거야. 이런 면접관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말을 하고 있는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욕하고 나올 건 아니잖아요. 난 니네 회사가 그지 같아가지고 니네 회사 망하게 하려고 이 회사 지원했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역량에 관련된 것이 됐건 인성에 관련된 것이 됐건, 대신 어떻게? 내가 어떤 느낌의 사람인가를 전달하는 게 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적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 아닌가요? 그러면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을 줘야 될 거는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느낌이 저는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합니다. 왜? 그렇게 아무리 힘들게 연습을 해봤자 면접장 가면 덜덜덜덜 떠는 나의 다른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켜버려요. 즉 내가 면접 때 이 자기소개 이 연습할 때 한 나의 자신감 막 집어넣고 못 집어넣어서 한 전투력이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점까지 끌어올려도 실제 면접장까지 가면 거기서 입을 딱 열면 긴장을 하게 돼서 뚝뚝뚝 떨어져서 한 150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 시켜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내용적인 거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고 뭐 그렇게 날카롭다고. 물론 내용도 만드시면 좋겠지만 훨씬 중요한 건 뭐다? 느낌이다. 전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서류를 볼 시간을 확보한다. 저는 이전에 그냥 자기소개 영상 찍는다라거나 이럴 때는 저걸 제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재라든지 아니면 느낌적으로 확 다가오는 사람 없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제 여러분들 서류를 체크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뭘 물어봐야 되겠구나. 사실상 자기소개 때 면접관이 서류를 보지 않고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모험을 걸어보셨으면, 승부를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전략은 심플하죠.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말씀 잘하세요. 내가 진짜 얘기 잘해. 그러면 면접관 잘 들어. 너 밑에 있는 서류도 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당신 귀에 내가 하나하나 단어를 제대로 박아버릴 거야. 좀 말이 과격했나요? 그러니까 당신 내가 너 부셔버릴 거야. 똑바로 들어라. 약간 좀 말을 잘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 내가 오늘 한 얘기만 들어. 말씀을 잘하신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때부터 면접관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날카로움,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주 날카로움. 대신에 완급 조절을 해야 되겠죠. 무섭게 하면 안 되겠죠. 야, 물건 하나 들어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말씀 잘하신다면. 근데 말씀 못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욕심을 갖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 소화도 못하는데 무슨 면접관을 어떻게 후킹을 하고, 아니, 말도 안 되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로 가야 돼요. 떨려 죽겠어요? 오버하지 마세요. 쉬운 걸로 가요. 그냥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살짝 준비했고요.
들어가서 이런 사람 될게요. 아무 임팩트 없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말을 못하는 내가 중요하지.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면접장에 떨려 죽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럼 면접 잘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무엇인가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누구한테 나한테 집중시켜서 야 면접관 못 들어도 돼. 야 근데 너 외운 거 나온다. 여기 앉아서 내가 외웠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네. 하면 어떻게 돼요?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무슨 면접관한테 뭐 하겠다고 하면 어버버버버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외웠던 다른 모든 답변들이 싹 사라지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면접 하나 보려고 내가 얼마나 XX 고생하면서 끌고 왔는데, 하, 진짜 말아 드시는 거죠. 제발 오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격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짜 말씀을 잘하신다, 못하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추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는 언어와 비언어 뭐가 더 중요하냐? 뭐 물론 중요하죠, 둘 다. 하지만 전 여기에서 언어라고 한다면 쌈박 표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요거는 뭐 자기소개는 따로 발라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직무별 자기소개도 제가 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 그것도 좀 한번 이 세상에 없어요. 절대 없는 그 자기소개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거라면 좀 쌈박하게 표현해서 면접관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물건이 하나 들어갔구나. 뭐 얘 보통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비언어다. 자기소개 때부터 면접관을 확 사로잡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자. 그런 연습을 훨씬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 둘 중에 어느 것? 제가 첫 번째 했던 아이스 브레이킹도 사실 비언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언어가 49, 비언어가 51.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언어는 10, 비언어는 90 주고 싶어요. 비언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얘기 할 거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 의도의 두 번째 느낌, 언어 비언어의 두 번째 비언어가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에 따라 답변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간단하게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GPT야 취업 면접을 위한 1분 자기소개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입니다. 땡땡땡이고요. 어떤 학위를 받아 어떤 경험을 쌓았다. 강점 1, 2, 3를 뿌리죠. 강점 1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그래서 이거는 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예시를 줬고 아니면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즉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좀 넓은 범위니까 내가 설득을 잘하는 사람인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하나 고르면 좋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것도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팀워크죠. 팀워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협력했다. 여기서 뭘 얘기할 건데 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바탕으로 내가 지원한 회사의 가치나 목표, 이건 비전 그 포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게 강점의 1, 2, 3인데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미안한데, 죄송한데, 평가자한테 다 들리지 않아요. 평가자가 체크하잖아요. 듣는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다 쓰긴 좀 힘들고 차라리 강점 1의 커뮤니케이션, 강점 2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강점 3의 팀워크 있죠. 저건 성격상 장점으로 빼셔도 되고. 그래서 제발 오버하지 마시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양. 그다음 평가자도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양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저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처럼 당연히 보여야 될 거고 문제 해결 능력도 그런 걸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 더 나아가 어떤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적극적이고 협력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이렇게 만드실 텐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툴이니까 이걸 좀 활용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요 자기소개는 제가 직무별로 쭉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영상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여러분들이 평가자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